전통금융권과 제일 접목이 높은 섹터는 그렇죠. 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는 기관 진입이 시작됐다는 시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구조화된 어떤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또 유사한 어떤 사례들에서 이미 디파이를 통한 어떤 피해들도 많이 또 네. 경험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26%라고 하는 이 API 자체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만약에 네. 하시더라도 좀 실험적인 자세로 약간 좀 소량으로 한번 해보면서 네.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디파이 관련해서 이게 뭐 꼭 디파이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2030년까지 또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입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올해 또 시끌벅적한 분야가 하나 있는데 RWA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자, 이 RWA 개념과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RWA는 결국에 리얼 월드 에셋이에요. 그래서 현실 세계의 자산을 온체인화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럼 도대체 현실 세계 자산은 뭐냐 했을 네. 때는 채권, 뭐 부동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플랫폼 보셨을 거예요. 뭐 부동산을 좀 뭐 지분 투자해가지고 실제 소유하지 않아도 실제 이제 소유한 것처럼 이제 좀 뭔가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그래서 RWA를 그럼 왜 하냐? 블록체인의 장점을 접목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아무래도 투명성, 보안성을 갖추니까 이 자산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항상 저희 블록체인 장점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중간 거래인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 비용 측면에서도 약간 투자자들을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프로젝트는 뭐가 있냐 했을 때 아직까지는 RWA 쪽에서 뭔가 성장할 만한, 약간 성장하고 있는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신세틱스라는 이제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은 뭐냐면 그냥 목표가, 신세틱스 프로토콜은 결국에 블록체인에서 합성자산, 근데 합성자산은 또 뭐냐 했을 때는 특정 금융자산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자산을 집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집합체인데 이 합성 자산을 우리가 블록체인 상에서 생성하고 거래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RWA 공간에서 실제 자산을 토큰화 해가지고 이더리움, 그러니까 ERC20 토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합성 자산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다.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뭔가 막 큰 뭐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업데이트가 있다. 이거는 아니지만 이런 신세틱스 같은 자산도 있다를 통해서 이제 좀, 이 RWA 프로젝트가 어떤 거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가야 할 길들은 또 여전히 멀지만, 신세틱스가 대표적으로 일단은 뭔가 RWA에 부합되는 어떤 움직임들을 지금 보여주고 그런 로드맵들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왜 RWA가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하느냐? 네네, 그게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없는데 왜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 연말에 이제 전망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애널리스트님이 RWA가 결국에 전통금융권이 들어온다 하면은 전통금융자산은 온체인화하는 거니까 결국에 전통금융권과 제일 접목이 높은 섹터는 RWA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거를 활용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RWA 섹터는 기관 진입이 시작됐다는 시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RWA는 아직까지는 정말 길게 보고 가야겠습니다. 네, 길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장에 뭔가를 하겠다보다는 그럼 결국 2024년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만약에 RWA 섹터가 뜬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다기보다는 어떤 본인들만의 또 내러티브를 확보해서 기대감을 좀 많이 띄웠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WA가 스테이블 코인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RWA는 실제 자산을 온체인화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이거를 거래하거나 매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은행 송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너무 어렵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의 온체인화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잘 갖춰져야만 RWA 생태계 구축도 가능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지만 RWA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둘은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네네.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더리움과 옵티미즘, 폴리곤, 아발란체에서 출시된 이 체인링크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CCIP라는 거의 이 개념과 이게 왜 지금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CCIP가 저도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 파편화된 블록체인을 이어준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러니까 좀 파편화된 블록체인을 이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브릿지가 생각이 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브릿지는 결국에 기존 브릿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 브릿지의 문제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 이 CCIP는 기존 브릿지에 비해서 탈중앙성도 좋고 보안성의 효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범용성이나 확장성에 좀 기대가 그러니까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CCIP가 메사리에서도 끝부분에 좀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 CCIP가 계속해서 확장이 됐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대략 어떤 것들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 질문에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새로운 체인에도 연결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잘 돌아가면 결국 이거랑 연결된 체인들, 뭐 지금 여기 써주신 대로 뭐 이더리움, 옵티미즘, 뭐 폴리곤, 아발란체 이게 결국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체인들이 이제 두루 수혜를 볼 수 있고 이건 어떤 개발 쪽에서 좀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좀 메사리 좀 끝부분에서 좀 주요 프로덕트였나요? 제가 네네, 그 중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로 좀 따로 이제 또 그 라이언 셀키스가 좀 설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와,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보고서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데 네, 맞아요. 이게 우리가 1년 동안에 봐야 될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거를 또 하나하나 다 따라간다는 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운 일이다 네. 생각이 들어서 투자자분들도 이거를 뭐 다 가져간다는 생각보다는 이 중에서도 더 좋은 것들을 좀 선별해내는 네.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섹터들 레이어 1도 다루고 롤업도 다루고 AI, 디핀, 뭐 디파이까지 다양하게 다뤘는데 또 올해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섹터 중에서는 게임 섹터가 또 네. 있습니다. 근데 디파이에서는 게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막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게임 섹터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어디에서 좀 발전을 할 거냐를 생각해 본다면 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L2나 지금 사용자 확보가 많이 된 솔라나 쪽에서 좀 발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메사리에서 게임 섹터를 주로 보시는 애널리스트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결국에 게임 섹터는 지금 굉장히 번창을 했다. 그리고 10년 주기로 패러다임이 변화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점을 본다면 사용자들은 사실은 게임상의 재화를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정말 젊은 게이머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할 거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크립토 게임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네. 왜냐면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매매도 그렇죠. 하고 거래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방법이 앞으로 게임 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이슈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뮤터블 X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네. 막 선정부지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질문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이제 정말 많은 자료들과 정말 많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제 저희한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올해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섹터 그리고 프로젝트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저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처음 진입했던 것도 이더리움 때문이었고 네네. 가상자산에 궁금하게 된 것도 사실 이더리움이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앞으로 그러면 상반기에 말씀드렸던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롤업이 수혜를 받을 텐데 지금 롤업 자체도 뭐 옵티미스틱이다, 뭐 DK 롤업이다 해서 각 솔루션별로 너무 개발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롤업이 주목은 받는데
어떤 롤업이 될까? 그러니까 물론 70%뭐 두 강자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어떤 롤업이 그래도 올라올까? 더 많이 오를까? 약간 올라올까? 그리고 이더리움에 미친 영향은 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조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위원님께서는 롤업을 갖다 올해는 가장 네. 좀 주목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옥석을 가질 때는 기본적으로 워낙에 뭐 아까 다 언급도 했던 아비트럼, 옵티미즘, 스타크넷, 뭐 GK 싱크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더 많이 활약을 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 이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무리 질문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주셨을 때도 여쭤봤는데, 만약에 현 시점에 1억이 있으시다면 어떤 코인에 어떻게 투자하고 싶은지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와 관점의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에 1.5 비트를 사고 1 이더를 사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관심 있는 알트코인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비중은. 개수는 조금 줄겠지만 그렇죠. 비트코인 하나에 뭐 이더리움 몇 개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굉장히 장기 보유하는 사람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정도 우선적으로 담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알트코인, 뭐 월드코인이나 솔라나 이 정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비트, 이더 그리고 주요 알트에서는 솔라나와 월드코인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 질문을 많이 주셔서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 제 자신도 항상 조심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특히 상승장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든 뭐가 좋대더라 뭐 상승장이니까 하고 무조건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드렸던 말씀이나 나눴던 말씀 내용에 따라서 어떤 자산이 좋고 가능성을 좀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모두들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가지고 정말 올 한 해 동안 봐야 될 모든 어떤 섹터들을 다 짚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투자의 어떤 마인드와 투자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 진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비 리서치 센터 최윤영 연구위원님과 정말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윤영 연구위원님과 토크라운지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